구조로 읽는 경제, 한국 경제는 왜 위기처럼 보일까? 1장. 우리는 늘 위기 속에 있었는가? 경제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요즘 한국 경제를 둘러싼 단어들은 대체로 어둡습니다. 성장 둔화, 저성장 고착화, 가계부채 위험, 부동산 침체, 수출 부진, 고령화 가속. 이 단어들을 한 번에 모아두면 지금이 특별히 위험한 시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잠시 멈춰보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과거에도 위기라는 단어를 반복해 왔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 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충격. 그때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회복의 속도와 방식이 달랐을 뿐 구조는 계속 움직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이 다른가? 오늘 우리는 지금의 위기인식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한국 경제는 정말로 위기일까요? 아니면은 위기처럼 보이게 되는 구조가 있는 것일까요? 2장 1부 성장률, 방향과 속도의 차이. 먼저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19년 2.2%, 2020년에는 코로나 충격으로 0.7%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2021년 4%대 반등, 2022년 2.6%, 2023년 1%대 성장. 최근 몇 년간의 흐름은 마이너스의 지속이 아니라 둔화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구조가 등장합니다. 경제는 방향보다 속도에 더 민감합니다. 3% 성장과 1% 성장은 둘 다 플러스입니다. 그러나 체감은 다릅니다. 고성장에 익숙했던 사회는 저성장을 위기로 인식합니다. 특히 한국은 압축 성장의 기억이 강한 나라입니다. 연 7%, 연 8% 성장하던 시대를 기억하는 세대에게 1% 성장은 정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 경제로 갈수록 성장률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OECD 주요 선진국의 평균 성장률도 12% 수준입니다. 이것은 붕괴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일 수 있습니다. 속도의 둔화가 곧바로 위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도의 변화를 존재의 위기로 번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구조입니다. 2장 2부 체감과 평균의 분리. 두 번째 구조는 체감과 평균의 분리입니다. GDP는 평균입니다. 하지만 개인은 평균을 살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명목소득은 상승했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때 5%대를 기록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실질 구매력은 줄어듭니다. 통계는 성장이라고 말하지만 체감은 압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가계부채가 더해집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약 2,200조 원 수준입니다. 이 숫자는 언제나 위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총액보다 부담 구조입니다. 2020년 기준금리는 0.5%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금리는 3%대로 상승했습니다. 같은 부채라도 금리가 1%일 때와 3%일 때의 부담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대출이 있다면 금리 1% 상승은 연간 수백만 원의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때 사람들은 경제가 나빠졌다고 느낍니다. 또 하나의 요소는 자산입니다. 한국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던 시기에는 자산 효과로 소비 심리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정 구간에서는 소득이 줄지 않아도 심리는 위축됩니다. 평균 지표와 체감 현실이 분리될수록 위기인식은 강화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구조입니다. 2장 3부 인구 구조와 기대치의 변화. 세 번째 구조는 인구와 기대의 변화입니다. 한국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이미 감소세에 들어섰습니다.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에서는 고성장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책 실패라기보다 구조적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치는 과거의 속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대와 현실의 간극은 불안을 만듭니다. 특히 50대와 60대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성장률이 둔화되면 연금, 자산, 의료비에 대한 불안이 커집니다. 이때 위기라는 단어는 더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2장 4부 이야기의 확산 구조. 네 번째 구조는 해석의 확산입니다. 성장률 1%라는 숫자는 같습니다. 그러나 저성장 고착화라는 표현과 위기 신호라는 표현은 다릅니다.
우리는 숫자를 보기 전에 해석을 접합니다. 특히 지금은 정보의 속도가 빠릅니다. 부정적 해석은 더 빠르게 확산됩니다. 해석은 감정을 자극합니다. 감정은 소비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킵니다. 그리고 그 위축된 심리가 다시 위기라는 이야기를 강화합니다. 이것이 해석의 순환 구조입니다. 3장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볼 것인가? 오늘 우리는 4가지 구조를 보았습니다. 첫째, 성장 속도의 둔화. 둘째, 체감과 평균의 분리. 셋째, 인구 구조와 기대치의 변화. 넷째, 해석의 확산 구조. 이 4가지가 겹칠 때 경제는 실제보다 더 어둡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첫째, 방향과 속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평균과 분포를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당위 변동과 구조 변화를 구분해야 합니다. 넷째, 숫자와 해석을 분리해야 합니다. 경제는 단어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위기라는 표현은 감정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를 보면 다른 그림이 보일 수 있습니다. 경제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오늘도 구조를 보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그 구조를 이어가겠습니다.